네, 20대 대선이 치러진 지 19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오후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역대 가장 늦은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일단 오늘 아침에요.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같은 시간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윤석열 당선인과 만났으면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다시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3월 28일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찬을 겸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예, 브리핑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회동 의사를 전달했고 윤 당선인이 화답을 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의원님. 근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MB 사면 의제라든가 청와대 폐지 의제. 그러니까 제가 이게 용산 이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광화문 이전이었다가 용산 이전이 됐기 때문에 청와대 폐지, 청와대 이전 이 의제를 조율하고 그와 관련된 일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또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 의제를 조율하고 회동을 하려고 하면 그 회동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생각하는 만남과 당선인 측 인수위가 생각하는 만남이 달라서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된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이렇게 대통령과 새 당선인의 만남이 지연되면 바라보는 국민 보시기에 예쁘질 않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빨리 만나라. 이거는 뭐 여야를 넘은 국민들의 요구였고 그 국민들의 요구에 대통령과 당선인이 응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회동 성사되는 과정 그리고 그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그런 과정을 보면 그 감사위원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서 논의가 다시 불붙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감사원에서 일단 감사위원을 지금 임명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금요일 날 업무보고를 통해서 감사원에서 입장이 발표가 됐었죠. 그러니까 현 정권, 차기 정권 이게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제청하는 거는 뭐 옳지 않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나와서 하나의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됐는데 글쎄 뭐 최 의원님 앞서 말씀 주셨지만 결국에는 힘들고 어려운 거는 국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당선인도 어떤 식으로든 합의해서 만나야 되는데 지난 좀 만남 회동이 좀 불발되면서 지금까지 온 상황이 보면은 몇 가지 제가 따져보면은 바뀐 것들은 시간이 좀 흘렀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 양측에서 또 판단했을 거다.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감사위원회 임명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좀 윤곽을 좀 드러냈다. 이제 마지막 북한이 뭐 ICBM 등 화성 15가든지 17호가 됐는지 하여튼 뭐 이런 걸 쏴서 한반도 정세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론할 수 있는 변수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찌 됐건 그 두 지도자가 만나서 국민들의 불편함을 좀 빨리 덜어내고 정권 이양기의 이 인수인계가 원활히 돼서 아무튼 5월 10일 날 취임하게 되면은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도 박수 받으면서 떠나고 그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윤석열 당선인도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을 내일 저녁을 통해서 잘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일단 있어요. 근데 일단 내일 저녁 한번 회동 결과를 한번 봐야죠. 그냥 상춘제에서 만찬을 하면서 회동을 한다니까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가면서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을 좀 걷어낼 수 있는 회동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금 변동이 있는 게 원래 지난번에 만날 때는 사실 오찬이었고요. 단독 회동이었거든요. 이번에는 근데 배석자가 생겼고 만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 배경은 뭐 저희가 추측해 보는 정도인데 일단 점심과 만찬은 의미가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만찬을 하게 되면 조금 시간을 더 가지고 의논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석자가 있고 없고는 그 배석자가 당선인 혹은 대통령과 어떤 관계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은 뭐 비서실장들이 만나는 거잖아요. 같이 배석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부정 요인보다는 긍정 요인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한 감사위원 추천권은 정확히 얘기하면 감사원이 신권력 편을 든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거 쭉 지켜보면서 이런 갈등이 처음 있는 게 아니고 반복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 정권이 임명한 임기가 많이 남은 정무직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계속 이슈가 됩니다. 예. 이제 두 번째는 현 정권이 지금 현재 정권이 임기가 다한 정무직 자리를 임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 이게 비단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예. 이런 갈등이 없었던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같은 정당 내에서 정권이 사람이 바뀌어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정무직 자리는 그럼 임기를 보장할 것인가, 정무직은 무조건 물러나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법이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임기가 지금 2개월이 남았는데 예. 이 2개월 동안 중요 자리를 임명하고자 할 때 제일 좋은 것은 타협하는 겁니다. 타협안이 나오는 건데 예. 그게 나오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한다. 그 기준을 이번에 여야가 아예 합의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기준에 대한 여야의 정치적 합의가 없으면 사실은 이 경우는 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한다. 이것도 법에 따라 맞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정권 교체가 된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예. 이것도 국민들이 고개 끄덕일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좀 여야가 이걸 명확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입니다. 대변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 가지를 네.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 우선 인사에 관한 문제는 매번 있어 왔어요. 그래서 예. 저는 이게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이 필요하다라는 예. 최민희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없어지도록, 그러니까 법적으로 5월 9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인사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은 법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 최종 우리나라의 대통령인 건 맞아요. 근데 이미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권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국민들은 또 거기다가 뭔가의 정당성을 주었어요. 예. 이 동거하는 2개월 동안에 있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너무 여야 간에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는 곳간에 갈등이 많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고요. 미국처럼 뭐 스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예. 몇천 자리를 한꺼번에 대통령과 책임을 같이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사실은 대통령제의 근본 원칙이나 원리로 들어가면 그게 옳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와서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다지고 또 만약에 잘못됐다면 새로운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새 대통령이 예.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언젠가는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좀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행정부가 시작되면 그 철학에 맞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그리고 그 문제가 갈등으로 안 나타나게 하는 저는 사회적 합의나 아니면 뭐 여야 간의 정치권의 합의가 좀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요거 예. 하나. 내일 뭐 만찬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상 보면은 전 외국 정상과의 이전 회동을 통했을 때 예. 제일 중요하고 궁금해하는 게 이전 추가적으로 독대 시간이 얼마간 있었느냐 뭐 이런 예, 예. 얘기들 우리 기사통에서 많이 보잖아요. 예. 내일도 일단은 양측 비서실장이 이전 대동해서 같이 만찬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니까 훨씬 여유가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뭐 이런저런 갈등의 양상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뭐 오해의 소지도 있을 거고 민감한 부분도 있을 테니까 저는 뭐 배석자가 있어서 같이 예. 조율을 하는 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내일 전 만찬회동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이 혹여 예. 독대 시간을 가지면서 또 다른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내일 좀 지켜보고, 통상 저희가 이제 외국 정상회담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두 분 간에 또 독대 시간도 있어서 그 안에서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라는 좋은 뉴스가 오기를 좀 기대하고 예.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느 정도 공개될지도 내일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럼요. 두 분 말씀을 나누는 게 어느 정도 공개가 될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궁금한 거는 이제 뭐 내일 일단 비서실장이 배석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뭐 합의를 이룬 내용이랄까 이런 게 공개될 수도 있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뭐 예를 들면 뭐 추경이나 이런 거에 논의를 좀 해서 뭐 협의를 한다 뭐 그런 정도의 내용은 나올 수 있지 저는 않을까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단 청와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다예요. 대원칙이. 예. 그리고 당선인 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되게 뭉뚱그려진 겁니다. 대내외적 안보적 상황 등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거기서 통 큰 단판이라든가 그리고 의제를
대통령과 당선인이 의제를 조율해서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의제를 조율해서 만나지 왜 그냥 만나냐? 의제 조율의 실무선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 상태가 지속되면 정말 그 대통령과 그 당선인이 만남 없이 권력이 인수될 걱정을 국민들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만나고 예. 그 이후에 다시 인수위 측과 청와대가 어떤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관심사였던 청와대 이전 문제는 예. 일단 청와대 이전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로 인하여 그건 당선인이 실제로 법적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그 청와대 이전을 하기로 사실상 결정된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용산 이전이라는 게 국방부 등 안보 관련 중요 부처의 연쇄 이전을 갖고 오기 때문에 예. 이게 혹시 나중에 권한이 아닌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대통령이 돼서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건 그렇게 가닥이 잡힌 것 같고 예. 또 남은 게 MB 사면 건인데 MB 사면은 사실 국민 대다수가 아직도 반대하는 상황이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 거의 전체가 반대하고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제로 두 분이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이고 지금 말씀하신 추경권은 저는 정말 기재부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위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해도 기재부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예. 그리고 지금은 거기에다 플러스 인플레 위기, 인플레 위험이 더 커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미국이 긴축으로 들어가겠다고 이미 선언한 이 상황에서 예. 갑자기 기재부가 입장을 바꾸는 것도 우습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의 기재부 체제로는 추경을 정부가 편성해서 국회에 보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새 당선인이 취임하고 기재부총리 바꾸고 기재부 체계를 바꾸고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에 기재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그리고 민주당이 하려면 우린 반대인데 예.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하니까 더 재정 건전성이 더 걱정되지만 하겠다. 이런 그 기재부가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진 않겠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기재부의 내용상의 판단이 옳으냐? 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재부 스스로 지금 스스로의 족쇄에 채워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 일단 양측에서 의제는 없다.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이미 공개된 의제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지금 일단은 이철희 정무수석, 예. 그다음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까지는 이제 실무 협의가 계속돼 있었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의제들은 계속 그동안 좀 협의가 돼 왔었는데 예. 접점을 못 찾았었던 거고 예. 뭐 이런 건데 앞서 저희가 청와대 대변인 그다음에 당선인 대변인 발표를 봤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가 눈에 띄어요. 하나는 대통령께서 먼저 제의했다는 대목이 하나. 예. 두 번째는 의제 없이 만나겠다 허심탄회하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먼저 제의했다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층 그 수용하고 양보하는 입장에서 제의를 한 거를 모양을 만들어 준 것 같고 예.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는 거는 사실은 청와대는 그동안 계속 의제 없이 만나자고 했었고 예. 당선인 측에서는 의제를 협의하자라고 했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당선인 쪽에서 이제 그 수용을 하고 양보를 한 듯한 느낌이어서 양쪽이 비중을 맞춰줬는데 문제가 되는 몇 가지들이 어떻게 협의가 되느냐 예. 뭐 이런 건데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관한 건 그게 예. 사실은 뭐 보도된 내용들과 예. 지금 뭐 실제 실무 협의 내용들과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로서는 모르니까 네. 내일 만나서 저는 뭐 이런 얘기도 오고 가며 허심탄회하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예. 번째 인사 문제는 뭐 감사원의 입장도 나오고 했으니까 나머지 이제 선관위원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될지 잘 모르겠고 용산 이전 건에 대해서는 뭐 최민희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500억에 가까운 예비비가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처리해 주실지 추경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결국에는 양쪽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피해는 국민들만 보는 거거든요. 예. 대선 국면에서도 이재명 후보께서도 바로 대선이 끝나고 나면 바로 뭐 추경을 통해서 어려웠던 우리 자영업자들 도와주자고 했는데 예. 이 건을
이 두 분의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만나서 어떻게 협의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듯 싶습니다. 다만 저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문제가 되는 건들, 그다음에 법적인 요건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2개월 동고 기간 동안에 사실은 정리를 하고 그동안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었던 지금의 청와대가 예. 사실은 갈등의 소지가 있거나 문제 해결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하는 부분들은 정리해 주는 게 예. 저는 아까 뭐 사회적 합의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했지만 향후도 이렇게 정리를 해줘서 새 행정부가 뭐 거침없이 그다음에 새로 이제 집을 짓고 시작할 때 불편함이 없이 시작하게 해주는 것도 현 정부, 현 청와대 역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옛날에 사저 때문에 뭐 얘기 나왔을 때 직접 글을 올리셔서 좀스럽다 뭐 이런 표현하셨는데 예. 이런 일 없이 좀 이렇게 통 크게 뭔가 해주시는 예. 모습을 보이는 게 훨씬 더 국민들한테 박수 받을 일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아니 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저 문제는 2012년에 대통령 사저 관련하여 아니요 국민의힘 쪽에서 추녀 몇 센치 가지고 난리친 적이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아방궁이라고 난리친 적이 있는데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사저 문제에 관한 일부 문제도 사실은 정말 좀스럽다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청와대 이전 문제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필이면 이전하겠다는 데가 국방부이잖아요. 국방부 안에는 10개 이상의 대한민국 중추부대가 있습니다. 예. 국방부 이전이 연쇄적인 이전을 일으키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전 한 명도 못 봤어요. 국민들 중에. 예. 그래서 이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 충분히 준비를 해서 이전하셔라. 예.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국방부 이전 명령은 당선인이 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려야 돼요. 그런데 이 국가 안보와 관련한 주요 부처와 부대들의 연쇄 이동을 불러올 이 국방부 이전, 청와대 국방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에 이전 명령을 내리게 되면 법적 책임을 온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셔야 합니다.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거를 이전 지시를 하려면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 그런데 무조건 내가 당선됐으니까 내가 용산 미군 기지로 이전할 테니까 무조건 예비비 496억 원을 승인하라. 예. 저는 이거는 점령군적 태도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찬성하고 국방부 이전을 지시하려면 충분한 검토를 할 시간이 또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예. 국가적인 대사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검토도 안 하고 이게 네 좋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사안은 통 크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충분히 준비가 필요하다. 예를 예. 들면 국방부 내에서 계집을 옮기는데도 이렇게 안 한다는 자괴감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반 집안이 이사 갈 때도 2달이 넘게 걸립니다. 네. 근데 하물며 청와대가 이전하는 문제인데 이게 번갯불에 콩 꺼먹듯이 콩볶아 먹듯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셔라. 그런데 취임하고 나서 법적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하셔라. 저는 이렇게 조언 드립니다. 예. 그 질문 이거 하나 의원님 길게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취임하고 나면 국정 공백이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을 계속 24시간 동안 돌봐야 하는 건데 네. 그리고 이제 집무실을 옮기는 그 기간이 더 우려스럽지 않냐라는 거거든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 안보는 단 1시간도 공백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5월 9일 자정 밤 12시까지 지하 벙커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럼 문재인 대통령 보고 청와대 이전하고 5월 10일 자정에 개방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그 개방되는 상태가 지하 벙커는 그대로 있는데 청와대가 개방되는 겁니다. 이게 국가 기밀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국방부에 예를 들면 지하 벙커 비슷한 게 있다. 그게 아니거든요. 청와대 지하 벙커는 단지 안보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통신망이 있기 예.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게 안 되니까 국가 지도 통신 차량 쓰겠다잖아요. 예. 처음에는 지하 벙커는 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또 국가지도통신 차량으로 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 없이 준비 없이 이 중요한 국가안보시설인 지하 벙커에 대한 입장도 이렇게 바꾸는 게 이게 맞습니까? 예, 집무실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대변인 한 말씀만 더 하시죠. 예, 자세와 입장의 문제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통큰 합의, 그다음에 통큰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저는 현 정부, 그러니까 현재 청와대와 대통령께서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이전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민주당이나 지금 청와대가 좀 안보 공백을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뭐 합참에서도 이미 안보 공백 없다고 얘기하고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해도 대통령께서 꼭 청와대 안 계셔도 우리 요새 현장 많이 가잖아요. 네. 뭐 전국 많이 다니고 해외 순방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해서 청와대를 비우는 시간도 굉장히 많은데 예. 그럼 이 안보 공백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건가? 그럼 민주당은 왜 그 이전을 하는 시기에 무슨 엄청난 안보 공백이 있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라는 제가 생각이 우선 들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저는 현 청와대가 지금 현재 국방부로 집무실을 이전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예. 것 저런 건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이 부분은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당선인이 최대한 빨리 당선인이 원하는 집무실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예. 도와주는 게 오히려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여기서 당선인 측에서 지나치게 너무 시간을 급히 갖는다던가 아니면 국민적 여론이 다 모여지지 않고 성숙되지 않았는데 진행을 하겠다고 한다던가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한 비난은 충분히 받아야죠. 근데 청와대도 뭐 도와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심지어 윤호중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모든 건 다 협조할 수 있는데 국방부로 이전하는 건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 없겠다. 이런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저는 그래도 정권이 이양이 되는데 어찌됐건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권이 이해되는데 여야 모두 좀 협조해서 새 행정부가 새롭게 잘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좀 비난을 하더라도 뭐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하나하나 건건이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6월 1일 이제 지방선거가 또 닥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동력 뭐 이런 것들을 위한 정치적 배려가 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아니 저에게 아까 질문 기회를 드렸으니까 주십시오. 아까 두 번 예. 하셨으니까 한 번 더 드릴게요. 이게 지금 어쨌든 당 내에서도 일부 속도 조절론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론이 좋지가 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당선인께서 직접 그립을 쥐고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 그러니까 속도를 좀 조절하자는 건데 그것조차도 안 된다는 건지. 그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데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여론을 더 많이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뭐 기간이 짧더라도 하루에 10번도 좋고 20번도 좋고 공청회를 해도 되는 거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 용산으로 꼭 이 시기에 이전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국민들한테 의견을 더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에 대해서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러 번 역대 대통령께서 청와대 얼마 안 돼요. 담장 지역이 한 3m밖에 되지 않는데 그 안에만 들어가면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지 그다음에 그 안에만 들어가면 자기들 생각에 모여서 국민들 여론과는 동떨어지는 의사결정들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그걸 좀 없애보겠다. 그리고 예.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꼭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라 이해를 하고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문제가 있고 더러 보완할 것이 있더라도 저는 큰 틀에서는 도와주고 국민들도 좀 이해해주는 측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 예. 말씀에 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이 대다수 반대해요. 그리고 준비가 더 필요해요. 그리고 사실은 임태희 고문 특보 고문 특별고문. 특별고문. 특별 고문님도 여러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그리고 내부에서 보도에 따르면 김한길 위원장도 반대했고 김병준 위원장도 반대했고 심지어 장제원 실장도 반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당선인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속도 조절은 그 속도 조절을 얘기하면 그게 문제입니까? 그래서 저는
아니 지금 똑같은 말을 지금 앞에 말은 속도 조절하라는 거고요. 뒤에 말은 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게 같은 말이세요. 저도 이전이 필요하면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거 맞아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속도 조절하시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하셔라 이 얘기입니다. 두 분의 더 이상 합의는 이룬 것 붙일 말이 같습니다. 없습니다. 두 분의 얘기는 예, 끝. 예, 두 분의 얘기는 합의가 된 것 같고요. 네. 다음 추경 얘기 해볼게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50조 원을 공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재원은 뭐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607조 규모의 금년도 예산에 예. 세출 조정을 해서 얼마간 그리고 지금 뭐 국가 부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예. 불가피 국채가 발행되는 부분은 있더라도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그동안 어려웠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도와줘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예. 대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후보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오히려 먼저 국회에서 빨리 그 국민의힘에 지금 협의해서 지시를 좀 주셔라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대선이 끝나면 다 하겠다고 여야 후보가 공히 약속했던 건이에요. 그래서 예. 지금 뭐 이 건에 대해서 기재부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있습니다만 그리고 좀 기재부가 안 하겠다. 그다음에 현재 청와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갈등이 되는 부분, 어려운 부분들 해결해 줄 생각이 없다면 추진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저는 결국에는 이런 대치가 있으면 피해는 국민들이 보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는 게 저는 기재부의 입장에서도 그다음에 현재 청와대의 입장에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옳은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이 얘기를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이제 인수위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법무부 업무 보고를 한 번 거부했었죠. 근데 모레 오후에 받기로 했답니다. 이게 지금 사실 뭐 언론 기사로도 많이 나왔는데 이게 일종의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 추경은 아까 얘기한 걸로 뭐 아까 대신합니다. 말씀하셔가지고. 네, 뭐 대신합니다. 추경에 대해서, 예, 더 할 붙여서 말이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기재부를 얘기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을 이렇게 하자고 얘기도 기재부가 거부했거든요. 홍남기 부총리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아무리 하라 그래도 나는 안 한다는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돌파할 건지 갑자기 기재부가 태도를 바꾸면 그동안에 기재부가 했던 얘기는 다 뭐가 되는지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다각도로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법무부 거는 저는 윤석열 당선인의 예. 검찰의 인사권 그리고 예산 편성권 이런 거 다 주고 그래서 검찰 독재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권만 남은 그런 그 검찰 조직 반대합니다. 제가. 예.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과 관련한 그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걸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무부 업무 보고를 안 받겠다 그랬어요. 역대 이런 인수위가 어디 있었습니까? 업무 보고는 다 받았지. 그래서 이번처럼 인수위가 거칠게 하는 경우가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그동안에 점령군 얘기가 나오는 건 주로 태도 문제로 나왔거든요. 근데 인수위 전체 기조로 법무부만 보고를 안 받겠다. 예. 이런 건 처음 나왔습니다. 이건 뭐 점령군보다 더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일반적 수사 지휘권 폐지에 반대하는 건 문민 통제의 관점에서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빌미로 했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뒤늦게라도 법무부 업무 보고를 받는 건 상식으로 돌아온 일이긴 한데 예. 그때 어떤 일이 있을지는 요즘은 너무 전대미문의 일이 많이 벌어져 가지고요. 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박범계 장관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검찰이나 법무부 관련된 이제 공약들이 지금의 민주당과는 많이 배치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훈령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법 개정이 꼭 필요한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 국회에서 풀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그 민주당의 협조 여부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봅니다. 거기는 인수위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얼마나 민주당의 설명을 잘 하고 협조를 구해낼 자세를 갖고 있느냐가 관건이지만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검찰개혁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는 사실은 결과를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럼 법무부가 당선인이 얘기했던 검찰개혁의 방안,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박범계 장관처럼 국무위원인데 예. 마치 정치인인 것처럼 업무 보고에 앞서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당선인의 검찰 개혁에 대한 공약을 저렇게 일일이 반박하는 거는 저는 국무위원의 자세로서 옳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정쟁 그리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소지가 될 수 있어서 당연히 저런 상황이라면 저는 인수위에서 업무보고 일정을 조정하는 강수를 두었던 것도 불가피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아니 합니다. 근데요. 예. 좀 아까 말씀하실 때 대선에서 이겼다고 윤석열 당선인의 모든 공약을 맘대로 해도 된다.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들께서 법무부 장관의 일반적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인사권을 독립시켜주고 수사 지휘권까지 없애는 것을 보고 국민들께서 0.73%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 알고 계신 것도 같은데 법무부 장관의 일반적 수사 지휘권은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생긴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검찰의 인사권 독립, 그다음에 예산 편성권 독립, 수사 지휘권, 문민 통제 하나도 안 받고 오직 대통령의 통제만 받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도 시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토론 주제를 던졌다고 보는 게 옳다고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시간이 다 됐는데 네, 정말 짧게 한 말씀. 정말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그 방향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저는 뭐 국민들이 시청자분들이 보면 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그 수사 지휘권의 오남용에 대한 건은 지금까지 4번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있었는데 예. 유독 3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도 한번 왜 이때만 이렇게 수사 지휘권이 아니, 근데 남용됐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는 수사 충분히 있는 거기 지휘권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생긴 게 아니다. 제 말씀이 이거예요. 주제하고 좀 그러니까 빗나간 잘 말씀이세요. 써야 되는데 왜 여기 이렇게 많이 썼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너무 잘 써서 법원도 인정한 거잖아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집무실 이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과 전국 관련해서 내용 얘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